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고 손정민 22씨를 둘러싼 의혹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손 씨 실종 당일 새벽 4시 40분쯤 한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봤다는 제보를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다만 해당 남성이 손 씨인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섣부른 예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A씨 귀가 10분 뒤 한강 들어가는 남성이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불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 는 목격자 7명이 제보를 받아 이들을 조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 목격자는 해당 남성이 한강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약 80m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하던 일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강공원에 출입한 154대의 차량에 대한 탐문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난 12일 이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목격자들은 실종 당일 오전 5시쯤까지 인근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7명 중 직접 입수하는 상황을 본 사람은 5명이며 나머지 2명은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7명을 모두 조사했고 제보 신빙성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진술이 의미가 있는 대목은 시간이다. 당초 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오전 3시 38분부터 친구 A씨가 한강공원 토끼구를 통해 귀가한 4시 30분쯤까지 52분간의 시간에 대한 의문이 가장 컸다. 손 씨의 사망이 타살이라면 이 시간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귀가한 이후 시간대인 4시 40분 한 남성이 한강에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만약 해당 남성이 손 씨로 밝혀진다면 인터넷 등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타살설 등은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입수자가 수영하듯 강 안쪽으로 들어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날 한강 입수 남성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을까? 결국 목격자들이 본 한강 입수 남성이 손 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목격자 확보 및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제보와 손 씨 사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손 씨가 발견될 당시 신고했던 양말에 있는 토양 성분과 잔디밭의 흙 성분, 육지와 한강 경계부터 수면 아래의 흙 성분을 수거해 비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입수자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손 씨와 A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CCTV 등 영상 장비지만 아직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가 나왔다. 목격 진술로만 신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목격 진술이 손 씨 행적과 시간 관계상, 위치상, 각도상 맞닥뜨려지는지 제3의 사람은 없을 것인지 등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고 말했다. 손 씨는 지난 18일 블로그에 A씨 측 입장문 중 틀린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A씨 측 입장문 중 A군과 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던 중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 이제 우리가 나왔으니 집에 돌아가시라. 고 문자를 줘 A군과 A군의 가족은 귀가함이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손 씨는 KBS가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면 A씨 가족이 오전 5시간 54분 34초에 CCTV 폐쇄회로 화면을 같이 쳐다보고 왼쪽으로 철수한다. 아내가 문자를 보낸 시간은 아래 나와 있다. 이런 것들 공개 안 하려고 하는데 거짓 입장문을 보고할 수 없이 일부 공개한다. 고 밝혔다. 손 씨가 공개한 정민 씨 어머니와 A씨 어머니의 문자 내역에서 정민 씨 어머니는 오전 6시 3분에 A씨 어머니에게 경찰 신고했고 저희도 찾고 있으니 A씨 데리고 들어가시라 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 어머니는 A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정민이 찾는 대로 연락달라 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기 10분쯤 전에 이미 A씨 가족이 철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를 받은 뒤에 귀가했다는 A씨 진술은 거짓이라는 게 손 씨의 주장이다. 손 씨는 정민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이 내역에는 정민 씨 실종 당일 오전 1시 22분부터 오전 11시 5분까지 인터넷 접속과 채팅 등에 사용한 데이터량과 시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손 씨는 오전 5시 35분까지도 인터넷 접속과 채팅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받는 순간 딱 끊기고 제가 아내에게 받아서 여러 번 11시 넘어서 재개된다. 고 말했다.
A씨로부터 정민이 폰과 제 폰이 바뀐 것 같다. 며 정민씨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은 순간부터 데이터 사용 내역이 끊겼고 손씨가 다시 열어본 오전 11시 이후 재개됐다는 설명이다. 손씨는 이런 데이터 사용 내용들이 우리가 모르는 스마트폰 앱의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누가 만져야 가능한 건지 몰라서 수사 의뢰했었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민씨 사건 당일 스스로 한강에 들어가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 7명을 확보했다. 경찰은 목격된 남성과 정민씨와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손씨는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민이라면 한강 같은 곳에서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며 평소와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봤다는 남성이 정민이일 것이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손씨는 블로그 글에도 목격자의 존재도 황당하지만 새벽에 옷 입고 수영이라니 대답할 가치가 없다. 며 안 믿고 싶지만 벌어지는 정황들이 또 저를 불안하게 만든다. 고 썼다.